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될지 진짜 몰랐지만 네 맞아요, 임신을 하게 되어서 임신 후에 알게 된 것들, 전반적으로 임신 준비부터 임신 중기까지 느꼈던 점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수다를 떨어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임신을 알게 된 게 8월 말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한 5주차, 6주차 이렇게 진입이 되는데 카운팅하는 게 조금 신기했던 게 저의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1주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말은 4주차인데 4주차에 병원을 가도 아기집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기집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5주차는 보통 여러분들이 나 이제 임신이구나 하면서 병원에서 또 이제 임신 확인서 떼어주는 그 정도 시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게 벌써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8월 말이네요. 지금 시점은 7개월 정도 되었고요. 주수로 치면 25주를 조금 넘기고 있는 상태인데 25주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 건지 잘 몰랐어요. 제가 임신을 안 했던 그 순간은 마치 전생 같습니다. 각설하고 저의 상태는 이러하다, 지금 요쯤에 와 있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살짝 드리면서 임신 준비 과정부터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조금 달랐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4월부터 임신 준비를 해서 8월 말에 이제 임신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5월은 제가 대장내시경이랑 위내시경을 했기 때문에 못했고, 거기다가 제가 만성 위염이 있어가지고 헬리코박터균 약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딱 아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되게 걱정 보시고 미래 계획을 되게 장대하게 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임신하기 전부터 좀 임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산정검사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AMH 검사를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준 걸로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두둔 제 나이에 비해 6살이나 많게 나온 거예요. AMH 수치가 낮으면 무조건 임신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지표이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산모의 절대적인 나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검사를 하고 딱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안 됐잖아요. 뭐야, 왜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또 임신이 잘 안 된다라는 주변의 얘기를 그때 되게 많이 들은 터라서 그래, 1년은 그냥 마음 편하게 준비를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몰라, 될 대로 되겠지 하고 되게 마음 편하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 지수를 좀 낮춰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천히 준비를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때문에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도 제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게 뭐냐면, 제 주변에 나이가 어렸을 때 준비하신 분들은 되려 임신이 천천히 됐어요. 뭐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뭐 더 짧게는 저처럼 한 5개월, 4개월 이렇게 32, 3, 4, 5 뭐 이렇게 준비했었던 사람들은 다 한 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분들이 막 몸 관리를 열심히 하고 막 술도 안 먹고 운동도 꼬박꼬박 갓생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랑 비슷하게 지냈던 분들이거든요. 역시 하늘의 뜻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음을 다들 편하게 가지시더라고요. 뭐 난 나이가 있으니까 뭐 천천히 준비해보지 뭐, 약간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 준비 마음만 편하게 먹으면 준비가 다 끝난 건가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영양제 많이들 챙겨 드시잖아요. 저도 영양제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보통 정석적으로는 종합 비타민, 유산균, 엽산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요. 나는 조금 텀이 길어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코큐텐 이것도 같이 드셔보시면 좋은 게, 이게 난자의 질을 올려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해봤더니 이 남편의 컨디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몸으로 하는 직업인지라 남편이 컨디션이 되게 다운되어 있었었는데 6월, 7월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운이 없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주변에 임신되신 커플이 자양강장이 될 수 있는 음식 잘 챙겨 먹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르기닌을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르기닌은 생각도 못하고 막 장어 먹고 막 소고기 먹고 막 이랬거든요. 물론 그것도 좋은 영향을 준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아르기닌이 확실히 활력을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르기닌을 먹어보더니 에너지가 빡
이런 느낌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아르기닌 덕분에 저도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저도 아르기닌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르기닌이 여자가 먹었을 때는 자궁에 혈류를 잘 돌게 해가지고 또 임신이 잘 된다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편은 뭐 거의 매일 먹었고 그리고 지금도 잘 챙겨 먹고 있고 저는 이제 임신을 하면서 중단을 했지만 그때는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먹어줬던 것 같아요. 혹시나 내 남편은 그걸로도 안 돼요. 기운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마카를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근데 단점이 기운이 너무 넘친다는 점 그거는 그렇게 드시면서 임신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돌아가서 종합비타민, 유산균, 엽산 요 정도 드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오메가는 항상 먹어줬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다고 느껴졌을 때는 코큐텐은 퐁당퐁당, 아르기닌 퐁당퐁당 이런 식으로 먹어줬습니다. 또 약을 너무 많이 먹는 느낌이 들면은 제가 좀 약쟁이가 된 것 같고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바로 운동인데요.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제가 원래 운동선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는 거를 진짜 안 좋아해요. 고통스러워, 힘들어. 거기다가 제가 또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자세도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되게 뻐근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냥 힘들고 말지 그냥 운동 안 해. 약간 이런 스타일이긴 했는데 아기를 착상시키는 데 있어서 몸에 혈류가 왕성하게 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갔던 것 같고 천국의 계단 한 2, 30분 타주고 러닝머신 2, 30분 타주고 깔짝깔짝 약간 근력 운동 팔 아프고 목 아프고 이런 데 아프니까 이제 그런 거 조금 1시간 안 되게 운동하고 맨날 집에 왔던 것 같아요. 단백질 그리고 샐러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챙겨 먹었고 최대한 뭔가 술은 먹지만서도 그 외의 다른 것들을 건강하게 챙겨 먹어서 나는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한 7개월 가량 흘렀기 때문에 그때 쌓아놓은 기초 체력은 다 사라졌겠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해서 다행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과하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임신 초기 증상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게 입덧이고 이게 임신이라면 나는 진짜 둘째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임신 초기 이슈도 많았고 힘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출혈 이슈가 있었어요. 8월 말 정도에 임신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일주일 정도 됐나? 갑자기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피가 나면 이건 유산의 징조다 막 이런 게 맘카페에 글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당장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집에서 입원을 한 것처럼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을 꼬박 누워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행복하고 좋긴 했는데 그래 뭐 나는 지금 아이를 위해서 누워 있지만 뭐 나의 사리사욕도 조금 채우고 그래도 걱정은 된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유산방지 주사도 맞았고 그리고 질정도 넣어줬었는데 저 지금도 그 주사 맞은 흉터가 있어요. 그 살 부위가 되게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긁었거든요. 그랬더니 흉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7주 정도 되면 입덧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밥을 먹고 나서 컨디션이 막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나 지금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든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가서 입덧 약을 받고 집에 왔는데 설사를 막 하면서 막 오바이트를 막 하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픈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입덧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는데 왜 나는 안 좋아지지? 진짜 완전 헬스케져가지고 그 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이제 엄마한테는 원래 안정기가 되면 임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상태가 그렇게 되니까 엄마가 너 왜 그래? 뭐 임신했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인밍아웃을 하게 됐는데 너 이거 입덧이 아닌 것 같다. 이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말로는 되게 긴 타임라인 같지만 이틀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출혈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신 초기에 진짜 뺀질나게 갔던 것 같아요. 저희 담당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얘 상태가 왜 이러냐고. 근데 이미 저는 탈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니 이미 탈수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링거 당장 맞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임신 초기에요, 여러분. 탈수가 진짜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양수도 막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몸에 있는 수분을 많이 끌어다 쓰는 시기인데 저는 그때 입덧이 아니라 장염이었던 거예요. 애기한테도 물론 영향이 가기 때문에 먹는 거 주의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엄마도 기본적으로 이 애기를 만들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랑 같은 음식을 먹은 일반인들은 멀쩡한데 나는 아플 수가 있어. 제가 무슨 음식을 먹고 그렇게 아팠는지는 정말 좀 창피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오래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오래된 밥을 잘 먹거든요.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 엄청 큰 탈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원래는 좀 유통기한 지나고 뭐 이런 거 먹을 때 괜찮아 약간 먹었는데 굉장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면역력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그리고 유산율도 되게 높은 거 아시죠? 어쨌든 제가 지금 7개월째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 운이 좋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임신 초기에는요 여러분 항상 몸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먹는 거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출혈은 왜 있었는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때가 올리브영 세일 기간이었어요. 과로를 한 거죠. 몸의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또 살던 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쪼그려 앉아서 화장실 청소 집안일 몰아치듯이 막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임신이 더 진행이 되면 내가 몸이 힘드니까 못할 것이다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랬더니 바로 출혈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요 여러분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푹 쉬셔야 되고 제가 그 공포에 장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입덧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입덧하고 체덧이 같이 와가지고 임신 초기에는 저녁을 잘 못 먹었어요. 안 내려가요. 위에서 그냥 멈춰있어. 소화기관이 그냥 멈췄어. 오히려 좀 살이 조금씩 빠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입덧약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게 무조건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제 얼굴이 좋지 않다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너 입덧약 안 먹니? 이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입덧약 먹고 밥 잘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하루의 컨디션이 싹 망쳐지면 아기한테도 저는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참지 마시고 엄마 컨디션을 위해서 있던 약 진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름이어서 그랬는지 임신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이어서보다는 임신을 해서 피부가 싹 뒤집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여드름이 그렇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피부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아 맞다 나 이런 시절이 있었지. 옛날 생각을 또 이렇게 올챙이적 시절을 하게 되면서 약간 반성을 하면서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해줬는데요. 그때 제가 되게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들은 뒤에 마지막에 꿀템 소개시켜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는 16주부터 임신 중기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떨어졌던 컨디션들이 회복을 해가지고 남편이 저한테 이제 드디어 살아났냐면서 이제는 진짜 중기가 되니까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임신 초기에는 워낙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들어서 빨래도 잘 안 돌렸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빨래를 돌려. 내 머리가 놀기 직전인데 그런 느낌으로다가 맨날 진짜 하루에 12시간씩 막 누워있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아무튼 중기에 오니까 천국이 나에게 샤르 하고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또 한 번 이슈가 생깁니다. 바로 또 출혈 이슈인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맨날 누워있고 음식도 이제 가려 먹고 솔직히 나만큼 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고 싶은 정도로 진짜 많이 쉬었는데 왜 출혈이 생기냐고. 할 말이 살짝 없었던 게 뭐냐면 이제 중기쯤부터는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고 싶어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게. 그래가지고 좀 참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봤는데 진짜 생리처럼 왈칵 빨간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폴립이 있었대요. 자궁 경부에. 어떤 연유에서든 걔가 약간 자극을 받거나 뭐 약간 건드러지거나 이러면 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초기부터 내가 피가 살짝 비쳤던 게 다 이것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추가 출혈이나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잘 관리를 하고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 중기부터는 이제 철분제도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철분제를 먹고 나서 정말 죽음을 맛봤어요. 사람 사는 게 아니다. 바로 변비. 아기가 커지면서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가 철분제를 먹으면 이 철분제 찌꺼기 같은 게 장에 남아서 변을 딱딱하게 만든대요. 저는 원래 변비가 없는 사람이고요. 제가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컨디션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배가 깝깝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임신을 안 한 상태에서도 배에 가스 차거나 막 화장실을 못 가거나 이러면 되게 예민해지고 막 너무너무 불편해서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매번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관장약 먹을 뻔했다니까요. 저는 임신하기 전에도 항상 유산균을 먹었고 진짜 장에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먹었지 덜 먹진 않았거든요. 인생 처음으로 그렇게 힘들게 똥 싼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철분제도요, 여러분.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보건소에서 준 알약으로 된 철분제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흡수율이 되게 낮대요. 그래서 바로 액상형 철분제를 구매를 했고 이게 24짜리가 있고 보통 40짜리가 있는데 저는 24짜리로 또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거 먹고도 여러분 시원하지가 않아. 물론 철분제 꾸준히 잘 먹어야 되는 거는 알지만 근데 어떡해, 내가 지금 당장에 똥을 못 싸면 더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철분제도 요즘 좀 퐁당퐁당 먹고 있는데요. 지금 먹는 철분제는 그래도 되게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꿀템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로써 25주 1일이고 아기를 만나기 D-Day 104일 전이에요. 이게 D-Day 104일. 만약에 이게 수능이었으면은 진짜 내일 모레 수능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아기 낳는 거니까 와 아직도 100일 남았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104일 남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보이실까요? 배? 이거 지금 D-Day 104일 남은 배. 보통 20주에서 30주에 폭풍 성장을 한대요, 아기가. 그러면서 엄마 배가 엄청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한 달 사이에 엄청 많이 나와진 것 같은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나한테 불편함을 안 줄 줄 알았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불편한 게 크게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진짜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화장실 못 갔어? 근데 뭐 음식을 많이 먹었어. 그럼 배에 지금 애기랑 똥이랑 음식이 같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터지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속도로 배가 만사까지 계속해서 커진다고 하면은 난 진짜 어떡하냐? 식단 관리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당을 엄마가 많이 먹으면 커진대요. 물론 제가 단 걸 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과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임신을 하게 되면서 과일을 또 되게 많이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귤이 그렇게 맛있어. 저 원래 작년 겨울에 귤 한 번도 제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지금 귤을 몇 박스를 제가 사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가 좀 커졌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이 많이 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는 과일도 조금 줄이고 간식을 조금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이 계속 심심해. 뭐가 계속 먹고 싶어. 제가 플러스 10kg까지는 몸무게를 쟀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지금 재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다 이게 애기 무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부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붓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걷거나 이러면 다리가 갑자기 확 무거워지면서 무릎이 뭔가 내려앉는 느낌이 든달까? 그리고 컨텐츠 찍는다고 평소보다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도 입이 되게 많이 마르고 좀 숨차고 확실히 빨리 지쳐요. 지금은 이걸 하다가 이렇게 멍 때리고 쉬어요, 여러분. 임신을 하면서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게 되면서 방광염이 생길랑 말랑 하는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오면서 엘레나 퀸 유산균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크랜베리 원액 그리고 장용 유산균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는 되게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크랜베리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면 안 먹어요. 화장실을 못 가요? 그러면은 이 장용 캡슐을 2개를 먹거나 화장실은 잘 가는데 소변 볼 때 좀 불편할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엘레나 퀸하고 장용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데요. 유산균은 사실 장으로 도착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 사멸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많이 먹으면 또 좋지는 않겠죠. 근데 거의 도착하지 않고 죽으니까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의견이 되게 절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먹어주고 있고 맥시멈으로 많이 먹을 때는 하루에 3알 정도? 올리브유 먹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올리브유를 선호하지 않는 게 먹으면 속이 약간 타는 것 같아요. 식도염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불편하게 많이 느끼는 게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진짜 효과를 많이 봤던 게 바로 키위예요, 여러분. 키위는 진짜 미친 식품이야. 오늘 변을 좀 못 봤어? 시원치 않아? 그럼 바로 키위. 변비 그때 되게 힘들었을 때 그때는 바나나하고 키위를 먹으니까 화장실을 정말 꾸준히 잘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둘 다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식품은 아니에요. 그냥 약이다 생각하고 먹는 거기는 한데 최대한 이렇게 2개는 안 빼먹고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비의 원인 철분제를 드실 때요, 여러분 그냥 물에 꼴깍 이렇게 드시면은 철분이 흡수가 안 되면서 변비가 더 심해진대요. 그래서 저는 철분제를 먹을 때 항상 비타민 C 원액을 물에 타가지고 같이 먹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자연물하고 같이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철분제랑 키위, 철분제랑 사과, 철분제랑 귤 뭐 이런 식으로 먹고 오늘은 과일이 없다 싶으면은 이제 철분제랑 비타민C 원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으면 확실히 좀 흡수율이 높아서 그런지 변비가 많이는 안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철분제 드실 때 비타민C 함께 드셔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칼슘 식품이랑 같이 먹으면 흡수를 방해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임신하면 많이 먹는 루이보스 티 있죠. 그것도 철분이 흡수되는데 좀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철분은 또 공복에 차라리 먹는 게 낫다고는 하는데 이 비타민C를 같이 먹어줘야 되니까 저는 공복에 먹는 게 사과 외에는 약간 부담스러워서 자기 전에 먹거나 이런 식으로 먹어주거든요. 카페인도 피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꿀템을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임신 초기에 여드름 진짜 많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없어. 이제 여드름 없다고. 다 사라졌어.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신 제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팜 판테놀 로션입니다. 이게 크림이 있고 로션이 있는데 크림을 되게 잘 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크림을 사야 되는데 로션을 산 거예요. 크림이 질감이 조금 더 무겁고 꾸덕하고요. 로션이 조금 더 가볍고 부드러워요. 근데 저는 로션만 써도 보습감이 충분히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제가 얘를 가을까지 썼거든요. 저는 사실 겨울보다는 가을에 조금 더 얼굴이 예민하고 울긋불긋해지는 게 있는데 이제 호르몬 때문에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잘 세워줘서 건강해진 피부가 되면 여드름이 안 나는 방식으로 피부 관리를 해주는 제품이다. 근데 저는 판테놀이 진짜 잘 맞았다. 그중에서 이 아토팜 너무너무 효과를 잘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드릴 거고요. 또 연달아서 말씀드려보자면 이거 닥터지 더 모이스처 베리어디 인텐스 크림. 제가 임신 전에는 닥터지 제품을 쓰다가 임신을 하고 이 아토팜으로 갔는데 요거 최근에 다 써가지고 다시 또 닥터지로 돌아왔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부드럽고 순한 건 마찬가지기는 한데 약간 더 오일리한 마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조금 더 보습감이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판테놀 로션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다. 피부에 장벽이 무너졌을 때는 판테놀 아니면 세콜지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콜지 제품보다는 판테놀 제품이 훨씬 잘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여유가 되신다면 두 가지 제품 다 구매를 해놓으시고 둘 중에 조금 더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저희 피부 광명을 다시 찾아준 제품인데요. 트루션 센시톨로지 더마 토너 앰플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얘네도 보면요 판테놀이 들어있다고 쓰여있어요. 이 토너 자체가요 굉장히 피부에 흡수력이 되게 높아요. 깊은 수분을 보충을 해주고 각질 정리를 했을 때도 깨끗하게 각질이 잘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고 피부에 자극적인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피부가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 저도 그렇고 저희 동생도 그렇고 되게 잘 맞았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앰플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또 순해요. 피부 속으로 수분이 싹 다 들어가는데 미끄덩거리면서 유분감이나 여분의 잔여감이 남지 않아요. 그 수분감이 다 피부로 다 스며들어. 또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여드름 다 죽어있고 피부 깨끗해져 있고 그런 효과를 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 두 개 진짜 찐 사랑템으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임신 때문뿐만이 아니더라도 피부가 많이 뒤집어졌어, 뭐 스트레스 받아서 피부가 많이 약해졌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두 개 진짜 추천드려요. 임산부들의 최대의 고민이 하나 있죠. 바로 이 튼살크림, 바디크림이잖아요. 생각보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의 경우에는 피부가 좀 말라있고 한 두세 번 더 발라야 되고 이런 제품들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너무너무 꾸덕하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바로 더마비 세라임디 리페어 로션입니다. 이게 더마 로션이어가지고 굉장히 순한데도 불구하고 팔이나 다리 이런 데를 발랐을 때 진짜 건조한 날씨에도 다음날까지 촉촉하게 보습이 잘 되어 있고요. 이제 거기다가 배가 지금 꽤 많이 나온 상태여가지고 튼살크림까지 같이 배 쪽에는 발라주고 있는데 요거는 선물 받긴 했어요. 비오베르 제뛰르 크림 젤, 이게 비오템 거거든요. 튼살크림은 그냥 바디크림 아니야? 하고 바디크림 한 가지만 바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튼살크림이랑 바디크림은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튼살 방지에는 튼살크림, 내가 만약에 튼살이 생길 것 같다 하시면 오일까지도 같이 발라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 제품이랑 더마비 크림이랑 같이 발랐을 때 확실히 배는 누구보다 촉촉하다고 자신할 수 있어. 저처럼 겨울 만삭을 보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날씨가 많이 건조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 추천드리고 영양제로 한번 가봅시다. 락티브 활성형 엽산 800. 엽산도 뭐 제가 성분까지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왜 얘를 추천을 드리냐, 저처럼 건성굴레는
다음에는 오늘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물론 먼데이부터 먹어야 되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일주일에 이걸 하나를 딱 꺼내놓고 하나가 없어? 그럼 나 오늘 먹은 거야. 2개가 없어? 그럼 나 오늘 먹은 거. 약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알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목 넘김이 되게 편해요. 알약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먹기 너무 편하겠다 해가지고 추천템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호주에 살 때도 먹었던 제품이고 최근에 제 친척 동생이 호주에서 유학을 하는데 한국 들어오면서 저 사다 준 거예요. 그냥 비타민 D가 아니라 이 비타민 D3로 되어 있는 제품을 먹어야지 흡수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젤리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챙겨 먹기도 편하고 이게 또 맛있어요. 제가 지금 먹어볼게요. 레몬 맛? 영양제 젤리 같은 거 먹었을 때 약간 인조적인 맛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되게 좋고 까먹었을 때도 그냥 얘는 젤리를 그냥 하나 더 먹으면 되니까 부담도 없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한국에서도 팔아요. 그리고 제가 이 네이처스웨이 이 회사 제품 젤리를 되게 여러 개 많이 먹어봤는데요. 다 맛있어요. 혹시 다른 영양제도 내가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 근데 알약은 싫다, 젤리 좋아 하시는 분들은 여기 거 드셔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산균이에요. 2가지인데요. 하나는 덴푸스 제품이고 얘는 엘레나 퀸 해가지고 이거 2개예요. 방광염이 살짝 도질 것 같을 때 얘를 먹어주면 잠잠. 근데도 잠잠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크랜베리 원액을 같이 먹거든요. 근데 확실히 꾸준히 방광을 잘 관리를 하고 싶은데 하시면은 이제 유산균이랑 크랜베리가 같이 들어있는 이 엘레나 퀸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덴푸스는 제가 사실 이 엘레나랑 다른 유산균 조금 저렴한 거를 먹고 있었어요. 유산균에만 계속 금액을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다 해가지고 좀 저렴한 걸 먹고 있었는데 이 덴푸스로 딱 바꾸고 나자마자 와우! 변이 너무 건강해졌어. 진짜로 보여드릴 수도 없지만서도 물론 요게 좀 많이 들기는 하지만서도 되게 괜찮은 유산균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또 임신을 한다고 해서 질염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성 유산균을 따로 챙겨 먹고 난 다음에 효과를 되게 많이 본 사람으로서 여성 유산균은 한 개쯤은 꼭 챙겨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의 철분제입니다. 마시는 액상 철분제 24 마미앤데디라는 회사 제품이에요. 여기는 이제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전문으로 영양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고요. 성분도 되게 괜찮고 해가지고 후기가 좋길래 제가 이거 구매를 했거든요. 임신 전에 산전검사 했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좀 부족하고 저는 원래 빈혈기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40을 먹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24 먹어주고 있어요. 확실히 그 알약을 먹었을 때보다 배의 스무스한 느낌이 다르고 철분제를 먹었을 때 약간 비리다? 피 맛이 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얘를 처음 먹은 날에는 끝맛이 약간 이렇게 했을 때 피맛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못 느꼈어요. 둔해졌나? 아무튼 얘는 딸기 맛이어가지고 먹기도 되게 편하고 되게 괜찮은 제품이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영양제는 아닌데 제가 되게 잘 챙겨 먹고 있는 제품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이 락티브 100% 유기농 레몬즙이에요. 사실은 철분제 때문에 사다 놓은 게 아니라 처음에 입덧 심했을 때 속이 계속 니글니글하니까 탄산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탄산도 많이 먹으면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레몬즙을 물에 타서 먹어봤더니 느끼한 기분에서 오는 그 참을 수 없는 갈증을 좀 해결해주는 게 이 레몬즙이더라고요. 또 레몬즙이니까 비타민C 채울 수도 있기도 하고 철분제랑 같이 먹으면 또 철분 흡수율이 높이기도 해서 임산부들한테는 되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식도 이런 데도 별로 안 좋고 임신을 하고 나니까 속쓰림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보다가 이 조선 아뜰리에라는 곳에서 양배추 위에 스틱 얘는 무려 2번이나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임신 초기에는 얘 진짜 효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맛있고 그렇진 않아요. 이게 무슨 냄새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싹 먹고 나면 밥을 먹을 수가 있어. 내 식도에 누가 연고를 발라놓은 것처럼 완전 괜찮아져. 그래가지고 혹시나 임신 초기에 속쓰림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번에는 최근에 좀 많이 먹고 있는 거 소위 스테디 부스터 펌킨샷. 약간 오르조 워터 보리차 맛이 살짝 나면서 호박차 향이 살짝 나면서 되게 맛이 괜찮더라고요. 시원하게 먹어도 괜찮고 따뜻하게 먹어도 괜찮고. 솔직히 임신 전에는 이런 붓기차 먹으면 쫙 빠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제가 가끔 눈이 좀 부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붓기는 싹 빼주더라. 솔직히 옛날에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위대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4.3kg 정도로 완전 초우량아에 50
166cm인가? 엄청 거대아로 태어났어요. 자연분만으로. 그냥 항상 엄마가 너 낳을 때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만 하셔가지고 그래? 나 엄청 크네? 되게 신기하지? 막 약간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이제 막상 제가 뱃속에 애를 키워보니까 애가 4kg가 넘어? 나 그럼 걔 어떻게 낳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제 임산부가 입장이 딱 되고 나서야 얼마나 이게 힘들고 또 숭고한 일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응원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를 많이 보살펴 주시는데 그런 것들도 너무 감사하고 황송하죠.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달하는 건데, 물론 아기를 낳는 것을 누가 나한테 두들겨 패면서 너 무조건 아기 낳아야 돼! 막 약간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살짝 나눠보고자 여기다가 좀 끼워놨는데요. 일단은 대중교통. 제가 원래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산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솔직히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대중교통을 임신하고 한 10번도 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중교통을 탔을 때는 막 긴 거리를 이동하지도 않았어요. 뭐 짤막짤막하게 이동을 했는데 그 임산부 배지를 제가 들고 탔거든요. 한 번도 자리 양보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탈 때마다 자리 양보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피곤한 거 제가 진짜 잘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 앉으세요 했었어도 저는 어차피 안 앉았을 거예요. 금방 가니까. 근데 제가 배가 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셨던 것 같고, 진짜 못 보셨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쉽다라고 느껴졌고, 저는 그래도 맨날 집에 있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데 이 출퇴근을 매일매일 하시는 임산부, 예비 엄마분들은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뭐 대부분 임신 준비하시거나 뭐 관련된 분들이 보시겠지만, 혹시 나는 그냥 일반인이야 뭐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더 주변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진짜 나라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사실 나라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것보다는 뭔가 우리 아파트에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임산부 전용 칸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요 여러분, 저희 차가 중형 SUV거든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형 뭐 팰리세이드나 뭐 카니발처럼 크진 않은데, 제가 이제 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칸에 맞게 딱 주차를 하면은 광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좀 널널하게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기본 일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내리려고 하면 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어요. 정말 저도 개념 주차하고 싶죠. 저도 최대한 기둥에 붙여가지고 개념 주차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내릴 수가 없어요. 저도 되게 그런 주차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좋아진 곳은 참 많이 좋아졌겠지만서도 아직도 그러지 못한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문에 끼거든요. 배가 문에 낄 때마다 좀 아프고 불편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출산율도 좀 많이 낮아지는 시대기도 하고, 우리도 다 모두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돼가지고 운전하는 임산부들이 문을 좀 활짝활짝 열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주차장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살짝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차가 너무너무 힘든 저의 그냥 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임신 중반까지 여러분들에게 느꼈던 점 그리고 꿀템까지 소개시켜 드려 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막달 때 한 번 더 영상을 또 만들어 보고, 또 출산 때도 영상을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다양하게 다 공유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꼭 지켜봐줘. 나를 잊지 말아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안녕.